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덕바입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정말 난립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금리 인상분에 불꽃놀이식 상승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말 주담대 상단 8% 금리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고금리가 이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대외적인 태풍의 진원지 미국만 목 빼고 쳐다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엊그제 동결로 방점을 찍었지만 이것도 긴축으로 가기 위한 잠시 잠깐의 숨고르기일 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연준이 추가로 0.75%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죠. 그만큼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봄 소식은 여전히 겨울왕국에선 카더라 통신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내은행은 미국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도 시중은행 금리는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에서 0.3%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금리가 매주마다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건 정말 상반기 천문학적인 대출을 일으킨 차주들에겐 그냥 바로바로 저격이 될 수밖에 없죠. 당장 이자 후 폭풍이 계좌를 긁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실질소득이 초토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오늘 서울 매물량 8만 건, 거래량 1,400건 그냥 인풋 아웃풋에서 딱 답이 나오잖아. 정말 정신적인 감정을 받아야 할 건 이 상황에서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신념, 이걸 고성하게 표현하면 신념이지 거의 크레이지 모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은행 주담대 금리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력은 당연히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는 비용 폭증에 시달려야 되겠는데 어떤 강심장이 자기 소득의 몇 배나 되는 대출을 일으켜서 이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은행만이 아니라 신한은행도 1일에 변동금리를 0.05%씩 올렸어요. 이렇게 쥐도새도 모를 정도로 금리는 야금야금 올라서고 있고요. 국민은행도 지난달 1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미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6.76%를 육박 7% 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시중은행 금리의 움직임인데 한국은행은 기록적인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미국 연준조차도 이번에 동결은 했지만 전혀 다른 각자 도상의 길을 가는 것.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 채권금리가 5% 선에서 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스프레드, 민간 은행업체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나름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예대 마진이 제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얘네들은 시소를 타고 있는 사이 서로 반비례하죠. 그러니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와는 결별을 선언하고 머리 질끈 동여매고 42.19km를 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역할이 다소 아리송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은행금리와 별개로 움직이는 횡보는 무조건 방어막을 구축하는 일에 온 사방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한국은행인데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 정도 나면서 환율이 많이 들썩거렸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달러를 팔아서 환율 방어에 나서야 했으니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이 전달 대비 12억 달러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죠. 원화로 환산해보면 대략 1조 6천억 정도 줄은 겁니다. 1조라는 돈,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여기에 6천억이 덧붙여진 액수죠. 어마무시합니다. 이 수치는 3개월 연속 외환 보유고가 비고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사용이 된 건데 달러 매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환율 자체를 안정한 것으로 보이죠. IMF 포지션은 8천만 달러 정도가 감소한 수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고려를 더 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격차를 줄여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이기는 하지만 추세라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연속적인 달러 보유액 감소는 이제 다시 외화 변동성 조치에 사용됐던 달러 보유액들이 재가동,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다시 투입이 될 거라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미국 국채 10년물 지금 뭐 살짝 가라앉은 상태지만 이게 다시 언제 부글부글 끌어오를지 모를 변동성의 핵을 품고 있어서 미지수입니다. 가뜩이나 국채가 잠시 가만히 있으니 다시 유가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국제유가,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유 등등 2% 이상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물가를 충분히 극단적으로 자극할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름값 오르면 그냥 정신없이 물가는 코너에 몰려서 두들겨 맞아야 되죠. 가장 중앙은행이 경계해야 할 인플레 지표가 극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다이먼, JP모건 관계자의 예측대로 다시 기준금리가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톱니바퀴가 제대로 물려서 대출금리 자체를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중심축을 가지고 돌아가고 이걸 더욱 가속화시킬 미국채 10년물은 잠시 웨이팅, 몸을 풀고 있는 상태고 이 모든 지표를 한 번에 괴멸시킬 유가급 등 기름값이 $100까지 갈 수 있는 한 방이 터지게 되면 가뜩이나 3,000조 가까이 되는 부채라는 발목에 달려있는 시한폭탄 그대로 뭐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대외적인 한파가 몰려오는 와중에 집값은 그대로 실신할 정도의 정체 물량 때문에 더욱 아래로 밀려 내려갈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신생아 대출이라는 대책이 나왔어요. 이거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리 1.1에서 3.3%의 저리로 다시 내년도 27조 원 정도를 풀 거라는 마스터 플랜인데 9억 이하 집에 대해서 5억 원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애가 있어야 되고 자산, 소득 기준 필터링이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보단 수요가 덜 몰릴 수 있겠지만 자칫 다시 극단적인 대출 수요가 폭증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주거사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부러지거나 쓰러지거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젊은 층이 대출을 내게 되면 아무리 저리라 해도 주변 집값이 추락하게 되면 그렇게 저리로 대출을 받아도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거든요. 차라리 떨어진 집값에 집을 사는 게 낫지. 다시 이 시국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게 하는 건 상당한 가계부채 위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현실적인 건 대출 쪽보다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 떨어지면 출산율 1%, 그리고 5% 떨어지면 출산율 5%, 50% 빠지면 출산율 5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져야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혼해서 집을 저비용으로 가질 수 있다면 애 낳을 수 있는 자신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빚잔치, 빚폭탄, 빚투, 영끌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27조 빚을 늘리겠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또다시 상반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 보세요. 국평이 14억이 넘어갑니다. 물가 중에 아마 제일 수직으로 오르고 있는 게 신축 분양가죠. 분양시장은 경기도권도 이제 뭐 8,4제곱, 9억 우습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집 공고가 나온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의왕 더샵 캐슬 8,4제곱이 8억 2천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억 더 비싸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입지도 주변역이 1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분양시장의 호불호가 분명 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도 미달에 미계약에 선착순까지 등장하는 판입니다. 상대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틈새 단지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유심히 지켜볼 만하죠. 파주운정, 우미린더 센텀 8,4제곱이 5억 3천선. 여기도 분양가가 예전 같았으면 4억대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나와서 4억대가 섞인 5억대로 보이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운정 아이파크 7억 7천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략 2, 3억 정도의 차이는 보이네요. 입지는 GTX역과 가까운 편이고요. 이 정도만 돼도 뭐 양반이죠. 그리고 세종에서도 무순위가 나왔는데 가격이 세종 한림 포레버 전국 청약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방 모두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103제곱 한 세대, 가격은 4억 7천 수준이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운암 퍼스트 빌이 6억 3천을 찍었었습니다. 대략 2억 정도의 간격은 존재하네요. 이렇게 분양시장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 괜시리 고분양가에 물리기라도 하면 평생 맷돌 인생 됩니다. 맷돌 인생. 그냥 원금이자 갚다가 콩즙처럼 갈려버리는 인생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중은행은 미친 듯이 금리 올리고 대외 여건은 갈수록 긴축 분위기에서 한국 집값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시황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시중은행들이 터졌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데 고정형, 변동형 가릴 것이 없죠.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분양단지는 서둘러서 움직이다는 낭패봅니다. 아예 집을 사지 않겠다는 내년까지의 플랜을 이어가는 것도 좋고요. 집값이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